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재명이나 오세훈 요 이름을 떼고 보면은 기본소득은 원래 보수적인 경제학들이 좋아하는 아젠다예요. 그리고 안심소득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회복지학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약간 진보라고 여겨지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안심소득은 이제 보수 인사인 오세훈 후보가 들고 나와서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예. 좀 단순하게 하면 그 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이나 오세훈 후보 안심소득이 아직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단칼에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은 없죠.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거를 중심으로 나눠보면은 일단 대상으로 나눠서 보면은 그 이재명 지사는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요거 이제 보편복지로 볼 수가 있고 그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은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소득의 중간점인데 그 중간 아래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일단 선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숫자 하나 외워두면 좋은데 그 100만 원씩 그 5천만 명한테 지원을 하면은 이게 재원이 한 5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숫자를 하나 외워두시고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이제 따져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이제 원래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선별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만 원씩 주는 거니까 100만 원 줬을 때 5천만 명에 50조인데 이게 절반이니까 재원이 한 25조 그렇네요. 소요가 되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울시장 선거나 그 이후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제 예컨대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한 대충 월 500만 원 되거든요. 1년을 따져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벌고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의 차이의 50%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보전에 다 뭔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5천만 원 버는 이제 가구가 있다. 4인 가족이 있다. 그럼 6천만 원하고 차이는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50%인 500만 원을 지원해서 차액의 절반을 뭔가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5,50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일을 하면은 약간 받는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암묵적 조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대신 그래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충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성의 원칙에는 이게 이제 부합하는 제도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냐면 선심성 현금 살포 포장지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장기적인 효과는 없고 일시적인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지적에?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현금성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이에요. 이왕 줄 거면 현금으로 주는 게 좋다. 다만 이제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명분만 바라본다면은 이제 이거를 포장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따져 보면은 원래 복지 정책이 선별하고 유지하고 이런데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하나 창출하는데 재정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억 5천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돈을 나눠주는 일자리 사업을 해. 그러면 5배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보수 경제학자들이 보는 이런 관점인 거거든요. 전달 체계에 약간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출산 정책을 저희가 지난 10여 년간 해왔는데 뭐 100조 이상 해갖고 왔잖아요. 근데 전혀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이거를 그냥 엄마 아빠한테 나눠줘라.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거칠지만은 이런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자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판기처럼 원래 소득심사, 자산심사를 거쳐가지고 복지 그 수혜자를 가려내야 되는데 이거 없이 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수 없고
전달 체계에 문제 없고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본질이고 이제 금융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게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 나서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소득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고 장기적인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은 그게 아무래도 심적인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자리 넘어갈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어떤 후생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다. 다만 이제 요거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세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효과는 조금 따져봐야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인 처방이다. 이러면서 낙인 효과, 취업 회피 가능성, 17조 재원 마련의 문제 이런 걸 지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약간 비판의 포인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구체적인 문제보다도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이 맞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안심소득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지방 정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 하기 적당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비판을 좀 받아야 되고 약간 사실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도 사실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제기했다는 것이 사실 약간 놀랍다 이런 거고 예컨대 이재명 지사도 25조 정도가 비용이 드는데 이거 지출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조세 감면을 축소해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만약에 정부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정부 1년 그 예산 가운데 뭐 한 80% 경직성 경비라고 하던데요. 보통 저희가 뭐 인건비가 보통 절반 되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정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한 80에서 85%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떼고 나면은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의 예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근데 좀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장교 출신인데, 그러세요? 이 전투 중에 그 회피 기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공격을 받으면 이제 회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색과 매복이 좀 다릅니다. 매복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도망가면 되는 거고 수색은 약간 공세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총을 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정세균이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 재원 마련 관련해 가지고 이거 꿈이다, 뭐 아니면 동화 같은 얘기다 이러면서 공격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편이니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한테 공격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율을 좀 다르게 들어보면은 이 쇼트트랙에서 선수들이 이제 그 트랙을 돌 때 그 사이를 싹 이렇게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 대표 경선에 이준석 후보가 나오면서 굉장히 모든 그 여론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소득을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싹 타고 들어가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고자 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좀 잡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뭐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기본소득 외에도 뭐 기본 뭐 금융, 자산, 뭐 기본 서비스 이런 기본 시리즈들이 쭉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 공격을 하면서 그 사이를 싹 타고 들어가서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을 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을 견제한다. 견제도 하면서 자기 그 기본소득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는 이제 그 여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경제와 정치를 이제 통합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든 안심소득이든 이런 논쟁이 대선의 주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음 대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화두 중에서 확실한 거는 공정이에요. 공정은 이제 확실하게 누가 나오듯이 이 문제는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이제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의 보편성, 요게 문제가 될 거거든요. 요게 문제가 될 거고, 다만 이제 상대 측에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서로 이제 그 논쟁해야 될 그런 내용과 그 각도들이 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제 윤석열 이제 전 총장이 나온다 그랬을 때 아직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 윤석열 전 총장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 사실 그림이 아직은 좀 잘 그려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퇴임할 때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경제의 내용이 뭔지 이게 그러면 보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받아서 복지 정책으로 투영이 될 건지 아니면은 또 이 관료 출신들은 약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경제학자하고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은 뭐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보편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맞상대 뭐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저쪽에 이제 그 유승민 혹은 홍준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해 갖고 있는 보편 대 선별, 효율성 요 논의 구조로 진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